안녕하세요, 민갱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 또 좋아하는 연극 뮤지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에 뉴욕까지 가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열리는 뮤지컬 공연을 마음껏 양껏 보고 오기 위해서였거든요. 실제로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러 가면 플레이빌이라고 하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데 그 플레이빌을 30개 정도 모아왔을 정도로 진짜 뉴욕에서 생활하는 매일매일 뮤지컬을 보러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뮤지컬을 많이 보고 온 만큼 브로드웨이 공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후기가 아주 많은데 그건 앞으로 차차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브로드웨이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평소에 연극 뮤지컬에 큰 관심이 없으시다면 뉴욕에 갔을 때 꼭 가야 하는 곳이 브로드웨이라고 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브로드웨이가 유명한지 혹은 연극 뮤지컬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한국의 공연과 브로드웨이의 공연은 무엇이 다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극 뮤지컬 보기 위해서 브로드웨이까지 날아간 교환학생이 들려주는 브로드웨이 A부터 Z 총 정리입니다. 추가로 저는 그렇게 많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면서 제값을 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과연 어떻게 제가 $30에서 $50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VIP석에서 봤는지 영상 끝에 꿀팁도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대체 브로드웨이가 뭐길래 그렇게 위대하고 또 대단하다고 하는 것인가? 사실 브로드웨이 자체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긴 대로변입니다. 미국 맨해튼 남단에 위치한 배터리 공원 북동단에서 출발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배열된 맨해튼 거리를 비스듬히 가로질러서 북서쪽 끝까지 통하는 대로인데요. 흔히 브로드웨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공연장이 많고 사람들이 가득한 번화한 지역은 타임스 스퀘어와 그 북은 미드타운 지역을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브로드웨이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연극, 뮤지컬의 메카, 성지는 42번가부터 53번가까지 대략 900m 정도로 뉴요커들은 이 지역을 Theater Distric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수많은 극장들은 극장의 크기와 또 공연의 성향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를 각각 브로드웨이 극장,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타임스 스퀘어를 비롯한 브로드웨이의 중심가에 위치한 관객 500명 이상을 수용 가능한 대형 극장들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의 경우에는 대개 오래된 극장들이며 미국 연극의 시초와 맥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업적인 성공을 노리고 있는 유명한 극들이 주로 공연됩니다. 이 브로드웨이 대형 극장보다는 훨씬 더 작고 수용 인원도 500명 이하, 100명 이상 수준인 중형 극장도 등장하는데 이를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보다도 작고 수용 관객이 100명 이하 수준인 소형 극장들은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그 세 가지의 극장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브로드웨이 극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와 재미있는 설명을 위해서 저는 한국의 공연과 브로드웨이의 공연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측면은 바로 극장입니다. 생각보다 브로드웨이 극장은 한국에 비해서 극장의 로비가 정말 좁아요. 극장 내부의 규모는 당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한국처럼 관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로비의 개념이 약해서 사실상 입구와 관객석 사이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도착해도 공연 시작 30분 전 하우스 문을 오픈할 때까지는 건물을 빙 둘러서 늘어선 긴 줄을 따라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석 양끝 쪽 엑싯이라고 써있는 문을 활짝 여는데 그냥 생으로 그 문을 열면 바로 도로변이어서 봐도 적응이 안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미국답게 극장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요. 줄을 서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검색대에서 걸렸을 경우 혹은 큰 가방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큐리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들여보내줍니다. 바로 티켓 QR코드 검사를 하고 관객석으로 들어서면 좌불, 우불, 중불, 섹션별로 통로 입구에 서서 자리를 안내해 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이 다시 한번 티켓에 적힌 좌석을 확인하시고 어디인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이때 플레이빌이라고 하는 작품 포스터가 그려진 작은 책자도 나누어 주는데요. 여기에 배우들의 이력과 이름도 적혀 있으니까 받지 못하셨다면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드웨이 극장들은 다 역사가 깊기 때문에 굉장히 엘레강스한 편입니다. 이게 따로 꾸며둔 게 아니라 극장 자체가 원래 르네상스 시대풍의 샹들리에, 벽화 등등이 잘 그려져 있어서 현대극을 올리고 있는 극장이어도 극장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니까 음료와 스낵 섭취도 가능합니다. 극장 내에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고 지하나 로비 구석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봐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관극 문화입니다. 한국은 배우를 그 역할 자체로 보고 마치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몰입해서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의 관객분들은 리액션을 일종의 몰입 방해, 내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건을 잘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박수를 치면 아, 내가 공연을 보고 있었구나 하고 자각하게 되니까 이걸 몰입 방해로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브로드웨이는 뮤지컬 역시 하나의 퍼포먼스, 쇼라는 사실을 모두가 명확하게 인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배우들을 향한 리액션이 확실합니다. 모든 넘버가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성은 기본이고 인물들의 대사 하나하나에도 섬세하게 반응해요. 누가 빌런 짓을 하면 야유하고 주인공이 통쾌하게 복수에 성공하면 환호합니다. 키스신에서 박수치는 거 사실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반대로 그래서 광크도 너무 많습니다. 기분 탓일 수 있지만 관광객이 많은 작품일수록 더 질서가 없는 느낌이에요.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건 기본이고 아이들이 많은 뮤지컬의 경우에는 앞좌석에 아이들이 그냥 발을 올리기도 합니다. 웬만한 광크는 다 제지하지 않고 제지를 하더라도 손전등으로 광크 관객 쪽을 비추는 경우가 많아서 손전등 불빛 자체가 더 큰 광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제 돈 주고 보기에 아까웠던 이유는 대화하는 관람객이 없는 뮤지컬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음으로는 좌석이에요. 브로드웨이 극장은 생각보다 더 다닥다닥 좌석들이 붙어 있는데요. 제 체감상 대학로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꽉꽉 극장을 채우다 보니까 양 코너 쪽으로 시야 방해석이 정말 많아요. 대놓고 시야 방해석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1열부터 3열까지는 너무 가까워서 목이 완전히 꺾이고 배우들이 서로서로 가리는 경우가 많아서 꽤 시야가 답답합니다. 아마 가장 비싸겠지만 그래도 기왕 온 김에 나는 좋은 좌석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앞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4열에서 6열 중앙 정도를 추천합니다. 의외로 또 2층 지붕이 꽤 일찍 가려져서 2층 앞열이 1층 뒷열에 비해서 더 잘 보여요. 심지어 저는 알라딘은 3층으로 배정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진짜 잘 보여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꼭 1층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인데요. 더블, 트리플, 심지어는 쿼드까지 한 배역을 멀티캐스팅하는 한국과 다르게 모든 브로드웨이 작품은 원캐스트로 진행이 됩니다. 이 원캐스트를 오리지널 캐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오리지널 캐스트가 아프거나 휴가를 가거나 등등의 이유로 무대에 올라오지 못하는 날마다 언더스터디가 대신 올라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리지널 캐스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같은 배역을 연습해둔 대기 배우의 개념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오리지널 캐스트가 다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다들 어떻게 체력 관리를 하는 건지 정말 미스터리했어요. 또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캐스팅 보드가 없습니다. 플레이빌에 적힌 오리지널 캐스트 소개 페이지가 전부이고 그것도 주연순 대신에 무대 등장순으로 적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언더스터디가 올라온 날마다 플레이빌을 다시 인쇄할 수 없으니 기존 플레이빌에 언더스터디 배우들의 배역과 배우 이름을 적어놓은 종이를 따로 껴서 줍니다. 물론 이디나 멘젤, 오드라 맥도날드 등등 뮤지컬 스타 캐스트가 존재하고 이 사람들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만큼 배우 개개인의 파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퇴근길 난이도도 정말 쉬워요. 저녁 공연이 끝나면 극장 입구 바로 옆 쪽문에 세큐리티들이 임시 가드를 치고 그쪽으로 배우들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빠르면 20분 뒤, 길게는 1시간 반 뒤까지 기다려 보았는데요. 한 번 나오면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인을 해주고 사진도 요청할 경우에는 함께 찍어줍니다. 모든 배우들이 전용 마커펜을 들고 다녀서 제가 따로 뭘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플레이빌에 사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큐리티 분들도 엄청 친절하고 유머러스해서 배우들이 안 나오면 안에 들어가서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주기도 하고, 이디나 멘젤 언니를 기다릴 때는 너네 잘못하면 오늘 못 보는 거야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품이 좋았다면 퇴근길까지 기다려서 이렇게 사인 받고 같이 사진 찍어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됩니다. 마지막, 대망의 가장 중요한 로터리인데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이 올라갈 공연, 가격을 낮추더라도 자리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연 당일 아침 혹은 하루 전에 임박해서 $30 후반에서 $50 초반에 이르기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로터리 혹은 러쉬 티켓을 판매합니다. 로터리는 말 그대로 복권, 추첨 제도이고 러쉬는 광클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인데요. 이른 아침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TKTS 사무소에 가거나 직접 그 공연이 올라가는 극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현장 티켓도 있고 디지털로 구매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아침마다 다 오전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디지털로 구매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다이렉트, 럭키시트, 텔레스 차지 이렇게 3개의 사이트에서 주로 했고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 공연 이름 플러스 러쉬 혹은 로터리로 검색해서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그렇게 로터리나 러쉬 티켓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뉴욕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일정이 없는 날마다 다 시도했거든요. 일주일 정도로 짧게 여행을 오는데 러쉬나 로터리로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고 싶다면 대충 뮤지컬을 보고 싶은 날을 정하고 그날 저녁에 로터리나 러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대신 진행할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신 뒤에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외로 러쉬 티켓까지 포함하면 꽤나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날 브로드웨이에서 열리는 모든 공연이 다 매진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3대장, 알라딘, 위키드, 라이온킹을 제외하고는 저도 원래 볼 생각이 없다가 그냥 1차 만에 시도했는데 다 돼서 다녀온 공연도 많았거든요. 간혹 시야 제한석을 받긴 했지만 1층 중앙열을 받은 경우도 정말 많아서 이 돈 내고 2좌석이면 진짜 럭키하고 좋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표를 산다고 해서 당첨 확률이 더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2표로 성공한 뮤지컬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브로드웨이 뮤지컬 자체가 보고 싶은 것이라면 100% 무언가는 걸리게 되어 있으니 비싼 돈 내고 구매하지 마시고 로터리나 러쉬를 시도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요. 제 연뮤덕 친구도 티켓 아무것도 없이 0표로 왔다가 끝내 4표로 마무리하고 간 화려한 전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드웨이 공연 전반에 관련된 설명을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저도 막 흥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보고 온 30개의 뮤지컬들 다 어떤 줄거리에, 어떤 좋은 넘버에, 어떤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공연이었는지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연뮤덕 분들이라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번 브로드웨이 이야기도 꼭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브로드웨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